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이제 7월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보험 상품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에는요, 보험을 통한 재테크의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보험을 통해서 재테크가 가능한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잠시 후 베스트 플랜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요, 정말 선물 같은 보험이라고 하죠. 자, 유병자를 위한 질병 후유장애 보험까지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하반기 내 보험에 좀 상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떤 보험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자,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 주제는요,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박주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돈을 그냥 좀 은행에만 넣어놓거나 혹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주식에서도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주식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이 시대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험하면은요, 왠지 아팠을 때 보장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데 이 보험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으로 재테크가 가능한데요. 단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요. 돈 쓸 일도 많고 참 인내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그래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보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으로 뭐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보험은 장기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시작부터 실패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굉장한 이익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그 목표에 대한 수치를 봤더니 대부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노후 준비,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재테크로 분류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뭐 자동차를 좀 구매한다거나 기타 뭐 여행 자금,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재테크이긴 한데요. 이제 기간별로 좀 중요하게 정리할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방법을 살펴보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단기 자금을 모으는 이런 사례도 많았고 또 보험을 통해서 약간 길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주식이나 또한 뭐 펀드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등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 사례들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요. 재테크는 일단 안전성에 기여해서 해야 되고요. 또 변동폭이 너무 크면 좀 불안하고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무조건 돈만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험료를 좀 절약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새는 돈을 막는 거, 또 나갈 수 있는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 통해서도요. 다양한 방법의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사전에 잘하기 위해서 체크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단 목적 자금을 마련할 때는요, 물론 이제 기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은요, 언제 필요한가? 내가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니까 뭐 5년 있다 쓸 건지 10년 있다 쓸 건지 아니면 먼 미래에 쓸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자금의 필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단기 자금과 중기 자금, 장기 자금으로 반드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금액이 얼마큼 필요할지 3천만 원을 모을 것인지 1천만 원을 모을 것인지 아니면 뭐 1억, 2억 이상을 모을 것인지 이런 미래 가치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도 우리가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내가 저축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중간에 해지해야 되거나 더 큰 손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능 금액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소득을 언제까지 창출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5년 있다 정년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길게 하시면 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의 종료 기간까지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성이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수익성까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 다 점검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게 있죠. 네, 조급한 마음이에요. 맞아요. 네.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체크해야 될 그 성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재테크 계획을 갖고 있지만 쉽게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달 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딱 해약해서 써버리거나 네. 그리고 또 당장 오늘 투자해놓고 당장 고수익을 바란다거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내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좀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끝까지 유지를 못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정해놓은 기간에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가는 게 없어서 적금도 1년, 3년짜리도 한 번도 만기에 도래해서 찾아본 적이 없는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조급한 마음을 좀 접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도요. 이것저것 막 여러 건 가입했다가 당장 가능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건이 안 되면 바로 해지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보험사가 뭐 부당하다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조급한 마음은 떨쳐버리고 뭔가 시간에 맞게 기간에 맞게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요. 네. 기간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쓸 거, 아니면 뭐 3년 후에 차를 사겠다, 아니면 5년 후에 차를 사겠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단기 자금이 있을 수 있고요. 5년에서 한 7년 정도 중기 자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 자금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끝나고 해야지라고 하면 기회를 잃고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단기와 중기, 장기를 동시에 시작해서 기간별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일단 단기 투자는요. 안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보통 단기라 하면 1년에서 3년 정도 또는 5년 이내를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안전성에 기초해서 단기 자금은 하시는 게 좋고요. 비중은 약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수익률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비중을 조금 한 50% 정도 약간 중기에 쓸 자금 보통 5년에서 10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보통 중기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간과 어떤 비중을 잘 설정을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고요. 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로 가거나 노후 자금이거나 20대 초반에 뭐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미래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을 말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길게 보셔야 되는데 길게 해야지 내가 아예 잊어버리고 하는 건데 가깝게 은행 같은 데 넣게 되면요.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금방 해지해서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좀 길게 가야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장기 자금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하시면 손실 없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어느 정도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한국인의 특성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컵라면 끓는 네, 거 뭐 2, 3분도 맞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뚜껑 열어보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은 마음을 차분히 가지는 게 좋겠는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모을 때 저축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저축이랑 보험으로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장기 상품입니다. 단기에는 절대로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구조상 네. 그렇게 돼 있고 가입하자마자부터 뭐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낸 돈을 찾기까지는 보험으로는 승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험으로 했을 땐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크게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하는데 정신보험은 대부분 이제 모르고 가입하셔서 중간에 해지해서 손실이 커서 굉장히 원망하고 또 담당 그 설계사와 원수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특성을 알고 준비하시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 텐데 잘 모르고 가입하셔서 그런데요. 우선 정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 사망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돈을 내더라도 원하는 사망보험금을 바로 사망 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이혼보험료가 세죠. 그래서 적립 부분은 거의 없고 사망에 대한 준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립이 더딥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납입 기간이 좀 긴 게 특성이에요. 정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이 어렵죠. 네. 그래서 기간을 뭐 20년, 30년 아니면 80세 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적립금이 너무 더디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 저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정신보험으로 준비하셨다 그러면 최저 7년은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저축으로 바꾸시면 그 이후에 사업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미 정신보험으로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들은요. 이런 방법을 하면서 7년간 좀 인내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자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정신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정신보험은 예정이율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확정금리라고 말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혼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확정이율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 부분은 또 시중금리인 공시율로 불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정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요. 시중금리도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나중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 정신보험은 절대로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 이자가 붙었다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신보험 특성상 이혼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소득을 내가 낸 돈 이상으로 창출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너무 비과세에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혼보험료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낸 돈에 약간의 사업비를 뗀 다음에 바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혼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뭐 5년 납, 7년 납, 10년 납, 단기 납도 가능하고요. 연금 같은 경우 특히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아울러서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정신보험에 비해서는 연금보험이 훨씬 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중간에 인출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여유자금 있으면 언제든지 10,000원 단위 이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서 네. 사업비 없이 저축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로 연금보험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부터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행에 대한 저축이죠. 네, 그러니까 뭐 1년짜리, 3년짜리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한다는 거. 그리고 일시금 같은 건 예치해서 예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났을 때 더 큰 금액을 굴려간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은행은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세금도 15.4%를 과세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가 있는 것마저도 세금을 떼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자금 외에는요. 은행에서 돈을 굴리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방카슈랑스라는 제도로 인해서 네. 내가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년 이상을 유도하면서 보험 상품을 권하죠.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 저축하러 갔더니 보험에 있는 연금을 보험 가입을 권유해서 뭐 7년 납해서 3년 거치해서 10년 후에 비과세 찾아라.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5년 납을 하셔서 5년 거치하고 비과세니까 이익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다 단기 자금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너무 낮아서 대부분 다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변액연금보험으로 은행에서도 많이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재테크가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지만 5년 이상 10년 이상 갔었을 경우에는 좀 연금이 은행의 저축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은행에서 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은행에서도 권유를 하는 게 그렇죠. 보험입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은행에 넣어둬서 돈이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재테크로 보험을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서 네. 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은행은 단기 자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쪽으로 가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
뭐 종신보험을 이미 하신 분들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7년 유지하신 후에 이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재테크 목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투자형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간접 투자라서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우량 주식 이런 데 채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낸 것을 저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펀드로 운영해서 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우리가 변액연금을 많이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도 있죠. 100%, 120% 최고 이렇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손실 없이 잘 가져갈 수 있고요. 물론 변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요. 물론 납입은 5년 이상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인기 있는 달러 연금도 있습니다. 달러 연금 같은 경우도요. 네, 원화와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의 환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환 차익에 대한 것은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달러 연금도 있고요. 달러이면서 변액. 그래서 달러의 환 차익과 변액의 투자 수익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요. 당연히 원금 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실만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납입하기로 한 기간이 끝나면 100% 원금을 보장해주는 달러 종신보험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년 납입해서 딱 100%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5년짜리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장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사용하면 100% 다 받는 거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목적 기간이 좀 늘어났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80세까지 계속 일정 부분 환급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익까지 그리고 환율에 대한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이런 달러 종신보험을 통해서도 원금 보장하는 재테크 상품이 많이 있고 보장은 또 덤으로 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어떤 좋은 기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러를 활용한 보험도 네. 있고 나에게 맞는 어떤 보험이 있을까라고 그렇죠. 좀 골라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뭐 뉴스에서도 간간히 보이던데 종신보험을 우리가 이제 사망 보장이 보통 떠오르는 종신보험을 네. 재테크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제가 진짜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종신보험과 재테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대부분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최근에 민원을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요. 20, 30대 젊은 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네.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프리핑을 해서 종신보험 10만 원, 20만 원을 가입시켜서 저축이다, 연금이다, 아니면 뭐 목적자금 재테크다, 그러면 비과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도 민원이- 연락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될 것은요. 저축 상품은 절대 아니고요. 종신보험은. 네, 일단은 보장성 맞습니다. 사망보장이란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적립금이 굉장히 늦게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시면 안 되는데 자산을 장기적으로 많이 굴리고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하나 네. 우리 시청자들처럼 젊은 층에서 요즘 굉장히 급하잖아요. 빨리 돈을 모으고 싶고 막 이러니까 단기에 쓸 거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단기에 하시면 안 되고요.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만약에 10년, 15년, 20년 납으로 하셨다 하더라도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년은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다시 저축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전에 해지를 하시면 굉장히 손실이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요. 7년 기다렸다가 저축으로 바꿔서 사업비를 그 후에는 안 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돈마를 하는 건 좋은데 장기가 아니면 절대 종신보험을 하지 말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종신보험은 사실은요. 가치로 승부할 수 있는 이런 보험입니다. 예를 네. 들면요. 기본이 사망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갔었을 때는 복리해서 당연히 이자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자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입 시점에 1억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요. 내가 10만 원에 1억을 준비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1억을 보장받는 거고요. 그 10만 원에 대한 것은 이원보험료를 뺀 나머지가 저축이 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 적립금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정액보험은 제가 금리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지 않고 투자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소대에 말씀드렸는데 변액보험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동일한 사망보험금이 1억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내가 적립금도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사망보장도 아울러서 더 1억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종신보험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사망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변액보험을 하시고요. 내가 단기에 쓰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보험 쪽으로 재테크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대로 가치를 보장할 수 있고요. 내가 나중에 적립금 손실도 보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종신보험으로 많이 재테크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아까워서 해지도 못하시고 네. 가져가자니 너무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도 있으신데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신보험이요. 최초의 1세대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를 따라가는데 지금 금리가 1%대죠. 보험사도 1.1에서 2%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리여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죠. 2세대는 이제 투자형 변액보험이 나왔는데 손댈 수 없는 정액보험 똑같이 투자형으로 사망보험금은 늘어나지만 내가 중간에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보험이었어요. 근데 3세대는요, 이제 자유납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추가납이 중도인치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요, 4세대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7년 정도 유지 후에 저축으로 바꾸라고 말씀했던 게 이제 4세대의 종신보험입니다.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가장의 책임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 사망 보장이 좀 덜 필요하고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종신보험을요, 저축형으로 바꿉니다. 7년 후부터 가능한데요. 오. 예, 이 부분을 사업비 하나도 없이 그냥 저축보험으로 바꾸시면 그대로 적립이 가능하고요.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복리에서 굴러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시청자들 갖고 계신 것들 중에서 해지하지 말고 이익을 끝까지 좀 챙기시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가입 시점부터 내가 최소 7년을 납입을 하시면 그 후에는 저축형으로 바꿔줍니다. 바꿀 수가 있는 전환제도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요. 대부분의 보험은요. 10년간 사업비를 떼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년 시점에 내가 저축으로 바꾼다 그러면 나머지 3년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저축형으로 전환해놓고 대신 사망보험금을 거의 없애기 때문에 뭐 최소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다 오로지 적립으로 되기 때문에 수익을 더 훨씬 많이 낼 수 있고요. 이혼보험료 안 나가죠. 사업비 안 나가죠. 그리고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수익률에서 굴러가고요. 아니면 추가 납입을 원하셔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 납입하시면 훨씬 많은 자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지하지 마시고 7년 시점을 좀 기다려주시면 손실 없이 더 큰 이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제가 잘만 이용을 하면은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종신보험은 딱 저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그렇죠. 단기 저축은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재테크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지 말씀 살짝 들어보니까 가능하다는 쪽으로도 조금 해석이 그렇죠. 됐거든요. 주의할 네. 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험이기 때문에 제가 네. 장기라는 말을 말씀드리는데요. 단기로 생각하고 오해하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요. 1년도 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단기간에는 우리가 돈을 모으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자금은 단기 자금대로 또 장기로 할 건 장기로 가셔서 동시에 갖고 가시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은데 보험은 장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7년, 10년 이상을 가야지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종신보험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려면요. 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밖에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돈이 금방 쌓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10만 원부터 1, 20만 원대로 저렴한 보험료로 또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복리,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다시 원금이 되는 이 복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2배로 불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자를 곧 72의 법칙을 복리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저금리 공시율 1%대는 절대로 복리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준비하라고 한 게 변액보험은 현재 실제로요. 7% 아니면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요. 내가 2,5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드는데 즉 2배로 걸리는 시간은요. 약 14.4년, 14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막 1억을 만들면 28년이 좀 넘게 걸리고 이렇게 복리에서 굴리는데 만약에 저렴한 은행 금리를 한다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요. 60년이 걸린다거나 보통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에다는 지금 1%도 안 되고 기준금이 0.5이기 때문에요. 그냥 원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단기 자금은 그렇게 하시되 내가 5년 이후, 7년 이후, 10년 했을 거라면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찍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길게 투자하는 것이요. 나에게 큰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적은 돈으로 해도 되지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그거 이상은 많은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씩을 10년 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지, 1년에. 1년에 100만 원씩 10번 내면 1,000만 원 됐었을 때 1%만 수익을 개선해도요, 엄청난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복리로 했었을 때는요, 1% 차이가 굉장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고요, 1%라도 수익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네, 이런 방법을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훨씬 많은 자금을 내가 재테크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네. 투자만 한다면은 종신보험도 재테크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연금보험으로 재테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각각의 주의점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장기 상품인 건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표 금액과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한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어야 돼요.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변액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형 변액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단기납으로 종신보험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만약에 단기납인데 추가납입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신보험에도요, 추가납입 수수료가 대부분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을 추가납입하실 때도요, 수수료가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이미 시작했다면 7년 정도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금 필요 시 동일하게 중도 인출, 추가납입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절대로 해약만 하지 않으신다면 종신보험도 길게 가져가시면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는요, 네, 당연히 비과세는 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연금으로 하시게 되면요, 네. 동일하게 인내해야 되는 거 맞겠고요. 네, 그리고 동일하게 투자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그래서 투자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연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단기납 가능하십니다. 5년납, 7년납, 10년납으로도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납을 활용하시면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필요하시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인트레 쓰시다가 뭐 결혼자금 쓰시든지 아니면 노후자금까지 쭉 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 플랜을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재테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적자금 활용 후에 우리가 긴 노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본다면 단기 해갖고 끝낼 것이 아니고요. 단기와 중기, 장기를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긴 인생 동안 절대 후회 없는 재테크가 돼서 여러분에게 부를 안겨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부자 되는 정보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종신보험 최소 7년 이상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재테크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정말 내가 저축, 특히 단기적으로 저축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연금보험이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에도 좀 재테크 가능할까 혹은 재테크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님과 이달의 베스트 플랜 시간 함께했고요.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선물 같은 보험 유병자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합니다. 이 시간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제가 이제 보험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유병자 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보니까 선물 받으실 분이 아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혹시 아나운서님은 유병자의 기준을 뭘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험 예전에는요. 쪽에서? 뭔가 네네. 유병자 하면은 딱 보기에도 왠지 굉장히 아파 보이시는 분이 그렇죠. 유병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약 드시거나 혈압 좀 있으시고 그래도 막 유병자 되고 그러시던데요. 그렇죠. 이게 유병자 조건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뭐 어디 팔다리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크게 암에 걸린다든지 그쵸. 큰 병에 걸려야 암이라고 유병자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 우리 보험업 쪽에서 보면은 유병자 기준이 굉장히 쉬워요. 유병자 되기가.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건강검진할 때 용적을 하나 떼어냈는데 운이 나쁘면 이분도 유병자가 되시는 그건 거예요. 정말 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병자들이 예전에는 미처 보험을 다 가입하지 못하셨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험을 좀 가입해야지 해서 보험업에 이렇게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몸을 두드려 보면은 보험 가입 못하는 조건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 건강처에서 뭐 심사받거나 이렇게 해도 보험료 할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부담보 기간이 뭐 5년이나 뭐 평생 부담보 이런 조건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유병자 시장 보험이 굉장히 지금 넓어진 상황이에요. 오. 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유병자 보험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예.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2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4년 만에 2019년 정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조 5천억이나 한 13배 정도 이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4년 사이에 13배가 늘어났는데 19년도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에요. 2년이 지났으면 1년마다 한 2배 정도의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을까요? 제가 상상해 5조 이상의 유병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 주변에 그만큼 유병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이런 반증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뭐 불과 유병자 시장, 유병자 보험 시장이 열린 지 6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보험을 엄청 원하시기는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넓고 네. 유병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 같은 질병 후유장애 이 담보가 네. 여지까지는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없는 담보였어요. 굉장히 오. 이렇게 시장이 넓고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질병 후유장애 자체라는 이 담보 자체는 우리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선물처럼 들고 나온 이 상품이 바로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가족력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뭐 혈관 쪽 질환 이런 쪽 질환은 굉장히 가족력이 세요. 세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이 위험한가 심각하죠. 봐요. 네네. 그래서 가족력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질병을 고혈압, 당뇨,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력으로 위험성이 높은 질병들의 후유장애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뭐 시각장애, 신장장애, 뭐 지체장애, 뇌병변, 언어, 심장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후유장애를 많이 발병시키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는 솔직히 후유장애가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당뇨병으로 인한. 그쵸. 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뭐 눈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다리 하나가 절단될 수 있고요. 뭐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질병에 의한 후유장애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내가 앓고 있는 당뇨가 네. 나중에 정말 뭐 다리를 절단한다던가 그렇죠. 정말 무서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이 그래도 네.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출시가 됐지만은 저도 좀 놀라웠던 게 그동안 끝까지 유병자분들께 주지를 않았던 게 질병 맞아요. 후유장애잖아요. 네네. 아니 얼마나 좋길래 그동안 유병자분들께 줄 수가 없었던 건지 보장 좀 챙겨주시죠. 네네. 보장 내용을 조금 살펴봐 드리면 네. 우선 이 질병 후유장애가 기본적으로 아시죠? 기관별로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렇게 기관별로 다 혜택을 받는 각각의 네. 혜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제가 눈 쪽을 보면요. 한쪽 눈이 멀었을 때 5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해요. 질병 후유장애가. 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가입 담보 금액에 곱하기 50%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점을 저 한 3천 정도 생각을 해 봤을 때 네. 3천 정도의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눈이 한쪽이 멀었을 때는 50%의 후유장애니까 1,500만 원의 진단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뭐 다른 곳에 또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귀를 볼까요? 네. 귀는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 3천만 원의 25%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코의 기능이 냄새를 못 맡게 되시면 15%의 장애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후유장애 프로테지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리의 장애 같은 경우는 한쪽 그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6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상해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는 후유장애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병에 걸렸을 때 족부절단이나 손가락 절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질병 후유장애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발목 이상의 이상을 잃었을 때는 6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3천만 원의 60%. 1,800만 원의 진단비를 별도로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그냥 노화로 인해서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겨도 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뭐 손가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손가락 같은 경우도 뭐 한 마디만 잃었어도 손마디에 이게 잘 펴지지 않는 네. 손가락이 골절돼서 아니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쫙 펴지지가 않고 45도 이상 45도 이상의 각도에 더 이상 펴지지 않는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면 5%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오, 손가락 네. 하나당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게. 그럼 손가락이 5개니까 5개가 모두 다 그렇다. 그러면 2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나이가 먹다 보면은 몸이 여기저기 조금 고장이 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참 나이를 먹으면서 서러운데 이런 네. 거라도 받으면은 참 고맙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네. 거기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디스크요? 네네. 허리 아플 때 디스크도 네네. 주나요? 네네. 디스크에 걸려서 우리 너무 잘 알죠. 척추 쪽 디스크 걸려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우리 흔히들 말씀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생기면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만 생겨도 1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뭐 실비도 저는요 실비도 있고요, 뭐 수술비도 있고요, 다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으시면 좋죠.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도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서도 또 가입 금액에 곱하기 10% 해서 또 추가로 선물처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정말 그 글자가 딱 어울리는 보험 같습니다. 네. 자, 치매의 경우도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치매도 우리 치매 엄청 심각해서 치매보험 한동안 많이들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보험도 당연히 가입을 하시면 너무 좋으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병자분들이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를 같이 가입을 하고 계시면 네. 여기에서도 치매도 같이 질병 후유장애 프로테지만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약간의 CDR 척도 이전만 받으셔도요 40%의 후유장애를 발생을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에서. 그러면 3천만 원 가입하시게 되면은 40% 1,200만 원에 추가로 더 받으시는 거죠. 선물처럼.
와, 정말 모든 보험을 이 네네. 안에 좀 종합적으로 모아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럼 뭐 저희가 흔하게 준비하는 암 관련해서도 이제 후유 장애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질병 후유 장애가 너무너무 선물 같은 게 뭐냐면 네. 어떤 질병이 걸려도 어떤 기간별로 각각 이렇게 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굉장히 담보가 방대하고 받을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네. 그래서 유병자분들한테는 좀 문이 많이 닫혀 있었죠. 그렇죠. 그동안 아예 그냥 가입 자체를 네네. 못하게 한 이유도 저도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유병자 시장에 질병 후유 장애가 열렸습니다. 암 같은 경우도 위암에 걸려서 위절단 수술을 절제 수술을 받으시면요 50% 이상의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질병 후유 장애가 그러면 3천만 원 받으시면 가입을 하시면 50% 1,500만 원의 진단비처럼 받으시는 거죠. 그러네요.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는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암 진단비도 네. 가지고 계시고 수술비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이거는 그 이외에 추가로 또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아예 그림으로 네네. 어디 받을 수 있나 다 나와 있네요. 네네. 그래서 한 장으로 제가 완벽하게 지금 네. 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3천만 원 금액을 예시하는 그림인데요. 빼곡합니다. 네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질병 후유 장애를 3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과연 그러면 내가 여기 암에 걸렸어. 위를 절제했어. 그럼 아까 제가 5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00만 원.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을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50%의 후유장애 또 1,500만 원. 각각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와. 인공 항문을 설치했어요. 그럼 30%의 후유장애 네. 900만 원을 또 받으시는 거고요. 다리 관절, 척추, 디스크, 뭐 일상생활 상태에서도 본인이 뭐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30% 이상의 후유장애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질병 후유장애가 있으시면은 900만 원의 진단비를 별도로 추가로 받으시는 거고. 또 하나 꼭 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치아도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거든요. 치아 쪽도 가능해요. 네네. 연고치가 5개 이상 발치가 돼 버리면요. 5%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7개 이상의 치아가 빠지면 10%. 그다음에 14개 이상 치아가 빠지면요. 20%의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빨이 그렇게 결손이 다 돼서 빠지게 돼도 이 질병 후유 장애에서 프로테지만큼 진단비처럼 받으시는 거죠. 와, 지금 이게 3천만 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 한 번 받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3천만 원 내에서 몇 퍼센트 계속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보험료가 진짜 선물 같아요. 그래요? 네네.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제가 보험료 비교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A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유병자 질병 후유 장애가 처음 나온 상품이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사에 있는 유병자 질병 후유 장애 상품과 B사는 건강한 표준체로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장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는 회사를 제가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네. A사 같은 경우는 유병자 가능하시는 부분이 50세까지는 질병 후유 장애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시고요. 60세까지는 질병 후유 장애를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60세 이후부터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보험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저렴하죠. 50세 그러네요. 같은 남자 기준 11,700원이고요. 만 원대네요. 네네. 여자가 조금 살짝 비싸더라고요. 15,600원. 60세 기준으로 해도 남자 17,300원, 여자는 21,500원.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체로 제가 아까 조건은 똑같아요. 보장받는 조건은 다 똑같은데 이분은 건강체로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질병 후유 장애 요거를 좀 뽑아봤는데 질병 후유자 50세까지는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건강체인데도 그 60세까지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보험료 좀 저렴하죠. 남자 1,800원, 여자 1,800원. 60세 같은 경우는 12,100원, 12,400원. 요거는 건강체 제가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유병자라도 보험료 금액 크게 2만 원보다 저렴하게 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선물 같고 보장도 너무나 선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요. 여기 뭐 공 하나만 붙어도 더 붙어도 뭐 아깝지가 그렇죠. 않은 그런 보장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네. A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병자 질병 후유장애 를 준비하실 수 있는 상품인데 가입 가능 연령이 45세부터 가능해요. 유병자 네. 상품이어서 45세부터 80세까지 준비 가능하신데요. 갱신 상품이어서 10년 갱신도 있고 20년 갱신도 있으세요. 뭐 보험료 대비해보면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력하시겠죠.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 자동 갱신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최저 보험료가 2만 원부터 시작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2만 원부터 가입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아까 그 질병후유장애 넣으니까 10,000원대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000원대 질병후유장애에다가 다른 수술비나 이런 걸 조금 더 넣어서 2만 원의 금액을 맞추시면 좀 더 보장도 잘 준비해 가시고 이렇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사고 부위별로 기관별로 각각 다 보장을 받으시는 거니까 3천만 원 준비했다고 해서 3천만 원이 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병자 분들께 가입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짧게 네. 원픽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원픽이 그냥 원픽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A사밖에 없어서 네. 제가 A사를 선물처럼 딱 들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약을 드시거나 뭐 혈압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꼭 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병자분들은 고르실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가입 자체가 안 됐던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 보장이 드디어 유병자분들께 가입이 된 상품이 지금 한 군데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받을 거 너무 많은데 2만 원이면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애비 시간 함께했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어디 보험인지 좀 궁금하다, 좀 상담이 필요하다 느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지금 또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0098님께서 젊은 분이 연락 주셨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시래요. 자, 5년에서 한 10년 기간을 잡고 결혼 자금으로 매달 한 50만 원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보험사의 연금이나 저축으로 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을지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것 같은데 돈을 좀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지영 전문가님께 대답 들어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보험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좀 먼 미래까지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면 단기 납이니까 5년 납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력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꺼번에 50만 원 하지 마시고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25만 원 기본으로 하시고 매달 25만 원 추가 납입하셔서 50만 원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적립이 될 것 같고요. 단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연금이라 할지라도 추가 납입 수수료를 부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장 수익을 잘 내고 안정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품을 고르신다면 10년 안에 쓰시고 또 10년까지 유지하시기만 하시면 비과세까지 노릴 수 있고요. 그 전에 혹시라도 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90%까지 인출이 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50%씩 해서 90%까지 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채우시면 세금 한 푼도 없이 다 비과세까지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젊으신 분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지금 5년 짧게 딱 잡고 연금보험 제대로 준비하시면 유리하다고 하니까 어떤 상품 가입할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문자 도착을 했네요. 4454님께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방금 방송 보시고 질병 후유장애 너무 신기하다. 보장을 받고 또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김경원 전문가님, 이거 진짜일까요? 네네. 방송 잘 보셨나 본데요. 이 질병 후유자는 것 자체가 각각의 기관별로 아니면 부위별로 내가 받은 질병 후유장애 프로테지만큼 곱해서 받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좀 드려봐 드릴게요.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서 위절제 수술을 받으면 5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3천만 원 가입하신 분이 1,5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운이 나쁘셔서 간에도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 간 절제술을 받으면 간 절제술도 50에서 75%까지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0% 받은 거
이외에 또 3천만 원에서 50%를 또 지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릴까요? 네. 디스크로 인해서 질병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시술을 받으셨어요. 10%의 후유장애를 발생이 되는데 3천만 원에 10%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디스크 이외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0.02 정도 시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또 20%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3천만 원에서 20%, 600만 원의 진단비처럼 받으시는 각각 부위별로, 각각 기관별로 다 별도의 후유장애 프로테지만큼 곱해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물 같고 이렇게 각각 다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인 겁니다. 네, 선물 받아보시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퍼센티지 따라서 아플 때마다 받고 또 받고 반복 보장되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10,000원대, 유병자분들도 20,000원대 가능한 보험 한 군데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13156-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렸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